안녕하세요, 솔로몬입니다. 네, 며칠 만에 지금 또 급하게 영상을 켰어요. 허리가 담이 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제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니까 좀 나아졌어요. 조금 지낼만 합니다. 연휴 절반을 그냥 아프면서 다 갔네요. 정말. 그래서 이 놀 팔자가 아닌 거야 우리는. 어제 그제부터 밤부터 새벽 오늘 뭐 계속 엄청 난리였네요. 많이들 놀라셨죠. 뭐 한 대략 비트코인 기준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알트들은 뭐 아주 뭐 박살이 난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한 20%? 10 적게 빠진 건 10% 이내, 많이 빠진 게 20% 이내 정도밖에 안 돼요. 반면에 여러분들 모르고 계시겠지만 나스닥은 오히려 엄청 빠졌습니다. 그 서클이라는 USDC 만든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회사죠. 서클이 지금 근래 3개월 이내 미국 나스닥 주식의 상위, 그러니까 상승폭 상위 5위 이내에 들어가는 회사예요. 2위, 3위. 그 회사가 17.7% 빠졌어요. 밤새.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테슬라가 23%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엔비디아 이런 데는 뭐 4%, 5% 내외 정도 빠졌고요. 서클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AI 관련된 거하고 이제 코인, 암호화폐 코인하고 관련된 회사가 많이 빠졌어요. 그 특징을 여러분들 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 빠진 거에 비하면 코인 시장이 변동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서클 빠진 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빠진 거예요. 코인에서는 그 정도는 뭐 1-20%. 근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한 번에 갑자기 확 내려서 이제 아마 좀 멘붕들이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이런 거 벌써 여러분 2번 보셨죠? 그 윤석열 그 계엄빔 10월달에 12월에 계엄빔 한번 보셨죠? 그거는 이제 우리 국내 상황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때와 비슷하게 갑자기 빠졌죠. 패닉셀 나온 거예요. 패닉셀. 그래서 요거는 아까 뭐 JJ님이 밝혀주셨네요, 그죠? 그 미리 빠진 거에 대해서 대형 세력들, 금융기관들, 제가 말하는 대형 세력 금융기관들은 다 미국 월스트리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작전 세워서 사전에 월스트리트에 있죠. 트럼프 아들들이 에릭 트럼프부터 해가지고 요거 내부 거래에 해당되죠. 야, 이게 진짜 쓰레기네요. 남의 나라 대통령이긴 한데 워낙 그 우리 한국 관련된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퇴임 이후에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미국 사람들 지금 멘붕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전 세계 돈, 뭐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개미들, 일반 투자자들 희생양 삼아서 지네 돈벌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하는 거는 그 사실 맞습니다. 팩트고요. 그거를 저도 엄청 중국 싫어합니다만 중국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중국 싫어합니다. 그거는 이미 계속 예견해 왔었어요. 중국 정부가. 왜 예견해 왔냐면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고통받은 게 사실은 대두 수출이에요. 대두 콩이에요. 콩. 그 소두가 있고 대두가 있는데 그 대두가 중국인들이 그 많이 먹는 그 콩류 그 대두예요. 전 세계 소비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내 작물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니까요. 이 대두를 전량 미국에서 거의 수입해 왔는데 이 대두를 중국이 수급해 오던 데가 어디냐면 미국,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그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 요렇게 이제 수입을 해왔어요. 근데 미국이 거의 뭐 중국이 들여오는 물량의 거의 70%, 60-70% 차지했고, 나머지 뭐 브라질,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가져온 게 한 20-3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의 이제 그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이제 그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대두 수입을 늘린다 이렇게 유화책을 펼쳐서 한 80% 이상 미국산 대두를 수입했어요. 미국 그 대두 수출
그 시장으로 보면 중국이 1위예요. 압도적으로. 거의 미국 그 대두 수출하는 제 90%가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그 중국산 대두, 그러니까 중국의 대두 수출을 하지 못하는 미국 그 대두 농가들이 타격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농가들 주요 그 농민들이 트럼프 지지층이에요. 핵심 지지층이에요. 근데 지금 트랙터 시위하고 있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마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지지 세력이 이탈하는 조짐을 지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좀 꼬랑지 말았죠. 또 한번 뭐 에이펙 정상 때 뭐 만나지 않겠다 그 개소리예요. 만나요. 만나게 돼 있어요. 중국은 대두가 너무 턱에 찼기 때문에 그 히토류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반도체는 지금 중국은 그 자립해가는 과정입니다. 벌써 공정에 60에서 70% 정도 올라왔다고 하네요. 미국이 반도체 수출 금지하는 바람에. 물론 아직 그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뒤처지지만 딥페이크 사태 때 보셨다시피 중국 AI가 부분적으로는 미국 AI를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정작 고통스러워하는 건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두였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그 인민들 먹거리에 대한 민감한 문제거든요. 중국도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쌀이나 밀 수확량보다 대두 소비량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화권 사람들이 먹는 콩죽 아시죠? 콩죽. 그 다음에 그 춘장. 각종 음식에 콩 전분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콩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그 부식이 아니라 주식이에요. 콩이. 두부 소비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 그 인민들 식탁에 오르는 그 식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 그래서 히토리 카드를 또 꺼내든 거예요. 아마 미국이 타겟이기도 하겠죠. 미국이나 일본. 근데 상대적으로 러시아, 유럽, 한국은 조금 자유롭긴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올 한 중반기쯤에 중국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했어요. 전승기념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네, 미국이 이제 관세 협박이 심해지니까 좀 더 이 한국에 접근을 해서 그 미국의 공급망으로부터 그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뚫어보자. 한국을 저기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미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 마침 그 시기에 트럼프가 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의도적이죠. 그래서 그 전승절 초대가 무산되긴 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미국도 필요하죠.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깡패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두 깡패 가운데서 얻어터지던 그 조선이 아닙니다. 이제는 상대가 우리를 때리게 되면 우리도 상대를 상처를 아주 깊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중요한 외교 카드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게 러시아 카드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던 그 당시에 그 조건을 내린 게 중국 전승절에 푸틴도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의 그 대화 창구를 니네가 주선을 해라.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좋은 카드였는데 트럼프가 이제 꼼수를 쓰는 바람에 왜 무산이 되긴 했지만 기회는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서 특사를 파견을 해야 된다고 봐요. 러시아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을 저는 원하는데 그러나 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이 아무리 싫어도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 동생 내외도 있고 이 사람들의 이 생활의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빨리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원래 제가 하는 일에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빨리 정상적으로 가야지만이 저도 늦게나마 다시 발을 담글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전에 그 회사의 그 자리에 복귀는 못하더라도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때문에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러시아와 한국과의 그 국교가 다시 정상돼서 다시 제가 정말 민다운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요구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두둔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기업체들이 이 기술을 다 뺏기면은요, 우리 생산 인프라라든지 다 뺏기면은 아무 대가가 또 상대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뺏길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그냥 달라, 공짜로. 그리고 우리 기술자들 파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 다루듯이. 18세기, 19세기 미국 흑인 노예들 다루듯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묵과할 수 없죠. 저도 미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미국을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지만 반미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경우를 보니까 미국은 트럼프의 치하에 미국은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이때는 대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 카드는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도 받아쳐야 된다고 봅니다. 철수하려면 해라. 이제 떠나려면 떠나라. 사실 주한미군이 있으면 도움은 됩니다만 없다고 해서 크게 우리가 많이 줄일 건 없어요. 그 미국에 뺏기는 우리 전략적 자산, 경제적인 부를 이 자주국방이라든지 우리 방어태세에 우리가 투자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저도 봐요. 뭐 외세에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필요한 거는 미군이 필요해서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그 경제적 그 공급망 카테고리 그의 우방들의 과의 그 원활한 무역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 필요한 거지 미군이 꼭 필요해서 여기에 주도시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맞받아 쳐야죠. 그럴 때 믿긴 하지만 중국을 이용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지금 중차대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이 때 이 국민의힘 쓰레기들하고, 죄송합니다, 정치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국민의힘 쓰레기들하고 윤석열 이 개 쓰레기들이 그 국민연금을 압박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미국 자산들이 있어요. 그 달러 보유분들 이걸 원화 방어에 쓴 거예요. 왜? 그때 달러가 미리 원래 1,600원 이상 올라갔어야 원래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을 소진시킨 거예요. 네, 소진시킨 거예요. 왜? 정권에 위협이 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물가 오르고 원화가 똥값이 되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오르겠죠. 지금도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한국 물가 엄청납니다. 제가 요즘에 저녁에 라면 하나 사 먹는데 계란 하나 깨서 먹는 수원의 그 변두리인데도 6,500원이에요 라면이. 분식점에서 사 먹는 라면이 6,500원 7,000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좀 싼 데 가면 짜장면이 7,500원 해요. 짜장면하고 1,000원 차이에요. 1,000원 차이. 500원 1,000원 차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이 참 언급을 하면 할수록 참 혈압이 올라요. 윤석열은요, 저거는 정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 김건희하고는. 저것들은 윤석열 김건희도 마찬가지지만 저 국민의힘, 저는 일반적인 그 야당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것들은 그야말로 척결 대상이에요. 척결 대상. 민주당도 쓰레기들이 많지만 국민의힘은 의원 배치 다 빼앗아야 돼요. 저것들은 나라를 팔아먹을 놈들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을 놈들. 건전한 보수들이 다 없어졌어요. 건전한 보수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나라에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거를 애둘러 거절하는 표시로 이 원화하고 달러 스와핑 제의를 한 거예요. 어차피 안 해줄 거 알면서. 왜? 한국은 중기축 통화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요구를 했죠. 3,50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까지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저 미친놈들이. 이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제정신입니까? 우리나라 한국 원화 보유액이, 달러 보유액이 4천억 미만에 밑돌고 있대요. 윤석열 이 국힘 시절에 이 한국
저 재경부에서 이걸 소진시키는 바람에 지금 4천억 밑에 나르고 있대요.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양적 완화에서 달러를 마구 풀어냈는데도 미국채 발행해서 거꾸로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그죠?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가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우리 원화는 지금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원화가 많아요. 그게 엉뚱한 데 가서 그래요. 우리 중산층 서민들한테 그 돈이 안 가고 엉뚱한 데 가서 그래요. 그 돈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기업들한테 간 것도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원화가 어디, 시중에 은행들한테 가 있어요. 이 돈이 다 전부 다 자기네끼리 지금 짜고 치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은행이 다 망해야 돼요, 사실. 나쁜 놈들이에요. 은행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한국은.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이 한국이 그 금리 인하 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이 싸게 풀어낸 이 원화를 갖다가 터지는 양적이 완화 이 유동성을 은행들이 다 빨아당겨가지고 고리대금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저축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2%도 안 돼요. 네? 1%대요, 1%대. 그리고 대출이자는 많이 내려간 것 같죠? 안 내려갔어요. 고리대금하고 있어요. 기업체 대상으로도 고리대금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쓰레기들입니다, 은행들. 은행들 이러니까 금융후진국인 거예요, 한국은. 이 김영삼 때 금산분리법에서 이 재벌들이 은행 지출을 못하게 막았는데 저는 이거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은행 권력들이 어떤 권력들이냐면 금융모피아들 있죠. 한국의 그 재무부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여기에 공무원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퇴직을 하고 나면 가는 데가 은행권이에요. 이 모피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짜고 치죠.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차라리 재벌이 나을 뻔했어요. 재벌이 모든 걸 다 지배한다 그러는데 이 미국을 보면은 아시겠죠. 미국을 보면 참고로 삼아보세요. 미국 재벌이 은행권을 다 장악을 했나요? 아니에요. 미국도 금산분리법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요번에 스테이블 코인 이 발행하는 거 지니어스법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기업체가 다 허용이 됐죠. 네, 이제는 월가가 독식을 못 합니다.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네, 이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친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이 아니에요. 이제 아마 트럼프가 암살을 당하든 탄핵이 되든 임기까지 억지로 버티든 간에 다음 대선 때는 공화당은 전멸할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국민의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이 어떻게 되죠? 트럼프 임기가 2025년 시작을 했으니까 25, 26, 27, 28년도에 29년도 2월에 끝납니다. 트럼프 임기가 29년 2월 되면 이번 사이클 끝나고 다음 사이클에 진입 초단계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암호화폐가 폭락할까요? 아니에요. 요거 제가 11월 8일날 또 강의할 때 제가 요 부분 허이만 미스키 차트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 미스키 차트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댓글을 봤는데 지금 그걸 말씀드리면 여러분 충격 받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8일날 말씀을 꼭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해석하고 계신 미스키 차트에 우리들의 위치 있죠? 전부 잘못됐어요. 제가 어제하고 그제 폭락 사태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더 분명하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고급 정보라 온라인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은요 아직 상승장 한 번도 안 왔어요, 여러분. 예, 불장 안 왔습니다. 유튜버들 거의 다 틀렸어요. 거의 다 틀렸습니다. 예, 다 틀렸다고 봐요. 예, 저도 타 유튜버들 방송 많이 보고 참고하는 부분도 많은데 다 틀린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이에요, 사견. 불장 이번 시즌이라고 하는 이때 미니 불장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사이클 탑 없습니다. 없고 뭐라고 말씀드릴까? 미니 불장이 이제 사이클 탑인데 지금 코인들이 전고점 넘어간 그러니까 신고점 달성한 코인이 4개밖에 없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도 아직 터치 못했어요. 5,346원이었는데 리플도 아직 터치를 못했습니다. 전고점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리플은 요번에 근데 정고점 신고점 달성할 겁니다. 조만간 하는데, 그래서 정고점 신고점 달성한 코인 4개밖에 없어요. 알트들 신고점 달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예, 절대 펌핑 안 시켜줍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묶어놓고 누르는 거 보면 안 올 것 같고요. 메이저 코인 4개하고 ETF 승인되는 후보들까지 정고점 정도까지 펌핑을 줄 것 같아요. 이거 시즌 탑 아닙니다. 시즌 탑 없어요. 그리고 아마 다음 사이클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구체적인 근거 중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금값이고요. 하나는 M2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 지표입니다. 네, 이거 해석하는 법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유튜버들 중에 이거 다 언급하긴 하는데 제대로 언급하는 분이 아직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아직 안 계신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 인하라고 스테이블 코인 찍어내면서 달러 공급을 늘리면요, 타 국가들도 금리 인하하고 각국 통화표를 찍어낼 겁니다. 아니, 벌써 찍어내고 있었잖아요. 미국 금리 인하 이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뿌려대는 돈의 양보다 기타 국가들 찍어내는 화폐가 더 많아요. 즉 초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초인플레이션. 달러는 그래서 계속 강세를 유지할 거예요. 1500, 1600 선 밑으로는 안 내려오기 힘들 거예요. 앞으로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6월달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분명히 1500원, 1600원 이상 간다고. 다른 유튜버들은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이 많죠. 저는 그 사람들 따라한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 정확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내려갈 겁니다. 새로운 원화하고 달러 비율이에요. 1500원, 1600원. 많이 안정화되고 원화가 진정이 되면 1500선.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 가면 1600원 선까지 이제 고착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IMF 1997년 IMF 이후로 1200원, 1300원대에서 고착화됐잖아요. 원래 1000원대였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직 나이들이 안 드신 분들이 많아서. 1달러에 980원, 800원 하던 때도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그 달러가 90년대 들어와가지고 900원대, 1000원대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IMF가 와서 1300원대, 1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자, 이제 10년, 20년 주기로 달러가 이제 펌핑할 차례가 온 거예요. 그때도 온 거고, 이거 다 그 주기율 표가 있습니다. 금값 차트를 보면요, 이게 나와 있어요. 금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즌 미니장 끝나든 언제 끝나든 간에 끝나고 나면 현금 확보해서 금 투자도 해야 돼요. 금은 비트코인만큼 중요하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짱 만만세 맞는데요, 금도 똑같이 짱 만만세. 한국은 이제 미국 국채를 더 보유하면 안 됩니다. 중국처럼 이제 금을 보유해야 돼요. 실물금. 근데 실물금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미국, 러시아, 인도가 다 쓸어가가지고 지금 없대요. 그래도 사야 됩니다. 금을 보유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면 금을 보유하기 위한 수단이 있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걸 수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면 그 달러로 금을 계속 사모아야 돼요. 미국 국채를 사면 안 됩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잘 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블록을 조금 더 비중을 덜어내는 쪽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 정부 행정 강요라면은 그런 것들을 위에 장관들한테 건의하고 적극 활동을 할 것 같아요. 달러 비중 줄여야 됩니다. 외환 보유 비중에서 달러를 줄이고 금을 늘려야 됩니다. 금을 늘려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경제 블록이 4개, 5개, 6개로 막 쪼개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 에너지 수급의 원이 뭡니까? 그게 우라늄하고 그게 석유예요. 석유. 그래야 전기를 생산을 하죠. 우라늄은 어디서 우리가 공급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다들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수입하는 우라늄의 거의 대부분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다음에 캐나다 이쪽 지역에서 들여옵니다. 근데 여기 미국 공급망이죠. 근데 미국과 이 나라 국가들에서도 마찰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 캐나다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잘 가져오게 되면 중앙아시아 러시아 연방 국가에서 우리가 우라늄을 수입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라늄 공급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석유, 원유죠. 이거는 중동 지방에서 이제 미 해군이 역할을 안 해주게 되면,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해주게 되면, 이제 각자 안보는 각자 알아서, 그러면 해상 루트가 이제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육상 루트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 시베리아부터 이 석유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 러시아만이 살 길입니다. 한국, 중앙아시아하고. 그러니까 동해안을 통해서 석유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북한하고도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러시아와 관계 개선은 필수입니다. 필수. 비중을 줄여야 돼요. 미국하고 관계를 끊자라가 아니라 이제 그 중동에서 원유를 실어서 들여오는데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함정을 파견해야 돼요. 석유를 가져오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 수입 원가에 이제 가중이 되겠죠. 다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 이제 이왕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 오늘은 하락 행보가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런 조짐이 계속 보이네요. 근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리플은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주고 있죠. 솔라나까지. 리플이 좀 휘청했어요. 근데 뭐 리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타 알트코인, ETF 승인 후보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상심이 좀 심하셨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ETF 승인 후보군에 있는 종목들도 잡코인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요. 지금 가격대가.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을 겁니다.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잡고 물려 계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 지금 똑같이 바닥 치고 있을 때 요것들 손절 아까워하지 마시고 요것들 해결해가지고 걷어내가지고 우량코인 사세요. 그 우량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잡코인은 펌핑이 힘들 거예요. 그거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잡코인은 어려울 거예요. 돈이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관점을 바꿨습니다. 유동성 지표나 이런 지표나 흐름이 거시경제 흐름이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클 깨졌어요. 이제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그 특수 효과가 희석이 돼서 크게 없어요. 대형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형 기관들 알트코인이라든지 코인들 매집 기간이요. 비트코인이 1억 넘으면서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2029년, 30년까지, 2028년, 29년 초까지, 28년 말까지 매집 기간 시간 잡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요, 계속 저가로 눌러 놓겠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제가 11월 8일 날 말씀드릴 겁니다. 진짜 우리 알트코인 비중이 높으신 분들한테 저도 알트코인 이제 많이 아직 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비중을 낮춰서 그렇지 금액으로 따지면 여러분들보다 많아요. 비중은 제가 낮춰놨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여러분 웬만한 분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런 얘기들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매도 시기 판별법, 매도법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달 못 받으시면 여러분들 멘붕 오실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어제 그제 계속 지금 폭락 왔었잖아요. 요렇게 떨어집니다. 요런 식으로 떨어져요. 갑자기 밤새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 급습합니다. 아시겠죠? 미국 월가들은 시차가 저희하고 반대잖아요. 거의 하루 차이가 나거든요. 뉴욕 시간대가.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아시아 시장을 작사내려고 일부러 그럽니다. 아시아 시간대가 일본, 한국, 중국 다 몰려있죠. 여기를 작살내야 여기 돈 뺏어야 지네들이 배가 부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는 의미로 말씀드려서 11월 8일 이 강의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우. 그리고 또 영상을 찍어서 또 참석 못하는 지방분들한테도 그 내용은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지금 긍정의 솔로맨 요 유튜브 채널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데 지금 밝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자들이 있어요. 간자들이 참 인터넷 웃깁니다. 예. 제가 별로 이 저의 소중한 정보 지식을 전달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 이곳에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구독자 수에도 그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어느 분이 그분인가라고 추측은 합니다만 정확한 감별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좀 양해하시고 저희 텔레방 오셔서 여쭤보시면 그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저한테 개인 문의를 주세요. 실명하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다른 유튜버처럼 비슷한 형식이 돼버렸는데 뭐 이거 처음 들어오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 구독 안 누르셔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도 기분 나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확인을 받으세요. 제가 알거든요. 저 간자들은 누군지. 저한테 확인 받으시고 아닌 게 판명이 되시면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텔레방이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제공을 못해드립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현재 유튜브에도 정보를 전혀 제공 안 하느냐? 아닙니다. 핵심은 좀 전해드리지 못하고 아웃라인만 이렇게 긁어드릴 거예요.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뭐 유튜브 구독자 수 올려서 광고 효과를 본다든지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여기 구독하시든 말든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뭐 그런 거 관심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진정성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문의를 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텔레방을 통해서 저한테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